네, 컬렉션에서 주요 계열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얘기 드렸어요. 리스트 계열, 셋 계열, 맥 계열이 있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요 두 가지 그 리스트하고 셋 계열은 밸류만 열은 어쨌든 제가 콜렉션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만 저장하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만 저장하는 구조만 돼 있다고 봐셨고요. 그 다음에 맥 계열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키앤밸류, 그러니까 결국 두 개의 쌍으로 해서 저장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어쨌든 리스트하고 셋 계열은 콜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부모 역할을 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메서드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요. 맥 계열 같은 경우는 쌍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클래스, 그죠? 이런 클래스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동시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여기는 맵이 최상위 인터페이스로 사용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고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 리스트 계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계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름에서도 보다시피 리스트, 그러니까 쭉 나열되어 있는 구조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죠? 리스트. 어떤 데이터가 쭉 리스트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렬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요. 그래서 배열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배열하고 아주 흡사한 데이터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요. 배열과 비슷한 배열, 우리가 배웠던 배열 있잖아요, 그죠? 배열과 비슷한 데이터 구조. 그러니까 일렬 구조야. 배열 얘기할 때 배열은 우리가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집합이고, 메모리 상에서 어떻게요?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데이터 구조를 말하고 있겠죠. 배열은 비슷한 구조다. 그러면 리스트도 마찬가지, 이름만 다를 뿐이지 리스트 그대로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단은요. 네,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특징만 보시면 되고, 실제적인 거는 종류에 따라서 메모리 상에서도 주소 번지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놈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는 것도 존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연속적으로 데이터가 결국에는 순차 처리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는 리스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차이점이 있다면 배열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이점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삭제할 때 배열은 우리가 매번 다시 재생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배열과의 큰 차이점은 요거 하나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저장하는 메모리 구조 있잖아요. 그죠? 저장하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증가하거나, 그죠? 증가하거나 감소, 자동으로 제거하면서 감소된다 라는 특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할 때 배열도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접근할 때 인덱스가 부여가 자동으로 됐었잖아요. 0번부터 동일합니다. 그래서 배열과 똑같은 흡사한 부분들은 이것도 배열과 동일한 게 뭘 제공해주고 있어요? 데이터 저장 시, 내려서 쓸까요? 데이터 저장 시 자동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네요. 내려서 써볼까요? 이런 특징들을 지니고 있어요. 배열과 데이터 저장 시 자동으로 인덱스가 부여됩니다. 인덱스는 몇 번부터 저장될까요? 네, 마찬가지. 인덱스라는 표현하는 것들은 보통 0번부터요. 그래서 배열하고 동일하네요. 그죠? 0번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굳이 안 써도 알겠죠? 0번부터 1씩 증가하면서 자동으로 해주니까 기본적으로 1씩 증가합니다. 0번부터 1씩 증가하면서 이 정도만 써도 되겠죠? 간단하게.
배열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중간 삽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계속 배열하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배열과 아주 흡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게 중간 삽입이 가능해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큰 특징은. 배열은 중간 삽입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네, 물론 의미적으로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메모리를 뒤로 넘기고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로 중간 삽입을 한다. 0번의 데이터에다 집어넣으면 0번 데이터를 덮어 써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배열은. 대입 연산을 할 때. 근데 컬렉션은요, 0번에다가 기존의 데이터가 존재하면 얘네들이 자동으로 뒤로 밀어져요. 그리고 0번의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도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집어넣는 과정을 하면 제일 뒤로 들어가긴 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데이터 입력 시, 저장 시 자동으로 입력하고, 네, 제일 뒤쪽에다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디에다가 데이터 입력 시 제일 마지막에다가 해준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인덱스 번호가 마지막에 들어가니까 일씩 증가하죠. 중간 삽입이 가능한다는 얘기는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를 활용해서 활용해서 중간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동으로 배열할 때 불편한 점이, 그걸 할 때 중간 삽입 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뒤쪽으로 데이터들을 이동을 시켜야 되는 특징이 있죠. 처리를 하려면 이동을 시켜 주셔야 돼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쨌든 해준다는 얘기겠죠. 가능하다는 얘기는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나머지 그런 부분들은.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니에요. 뭐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객체 저장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는 객체 형식으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단위가 뭐예요? 단위가, 입력 단위가 이제 객체 단위입니다. 객체 단위. 단위이기 때문에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기본형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기본형 데이터 타입은 뭐로 하라고 했어요? 래퍼 클래스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죠? 래퍼 클래스 W RAP 클래스로 니다 라고요. 또 널도 저장 가능합니다. 우리가 래퍼 클래스는 객체형이잖아요. 여러분들 객체형이기 때문에 널도 데이터예요. 그래서 널도 저장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클래스로 누가 있냐면 주요 클래스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주요 클래스로 여러분들 제일 편한 거 어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요 벡터, 그 다음에요 링크드 리스트. 이거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첫 번째 어레이 리스트. 사용법은 얘가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주요 클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레이 리스트 볼게요. ARR, AY 리스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고요. 네, 어레이 리스트죠. 임포트 당연히 어디 있다고요? 자바의 util의 모든 것들이 제공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임포트는 자바 util 패키지 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맞죠? 네,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지금 살짝 이클립스 기준으로는 경고 창이 뜨고 있어요. 그죠? 자, 왜냐면은 어떻게 정의가 됐다? 우리가 이렇게 2라는 제네릭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맞죠? 제네릭이라는 어떤 데이터 타입 일반화라고 했는데 내부에 있는 데이터 타입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 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객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해당하는 클래스를 사용 시점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용하는 거는 내가 변수를 선언하거잖아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라는 변수를 사용할 때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넣을까요? 라는 부분이요. 일단은 뺄게요. 그러면 이렇게 쓸 거고요. 얘의 클래스는 new, 그죠? 어레이 리스트. 제네릭 일단은 사용하지 않아 볼게요, 라고, 그죠? 기본 성질 좀 살펴보려고요. 자, 콜렉션은 일단은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타입을 저장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장 가능합니다. 이거부터 좀 살펴볼게요. 물론 어레이 리스트의 특징 아니어도 모든 데이터 타입이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저장할 때 보시면은 add 점 찍고선 add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add가 두 가지가 있긴 해요. 하나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어달라고요. 그러면 어떤 타입으로 넣어달라고 되어 있어요, 선언이? 선언 보실까요? add라고 되어 있는 데에다가 아까 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널 넣어볼게요. 널. 자, 우리는 메서드나 이런 것들 상속도 배웠기 때문에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add라는 거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제네릭으로 선언이 되어 있네요. 근데 제가 뭐라고요? 제네릭을 활용하지 않고 만들어 놨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제네릭은 제가 오브젝트를 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올려놓고서 이렇게 보시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요? 자동으로 여기에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 변수가 선언이 돼 있어 라고.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제네릭이 오브젝트로 변환돼서 오브젝트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넣을 수 있는 거는 모든 클래스를 다 넣을 수 있겠구나, 모든 객체를 다 넣을 수 있겠구나, 그쵸? 데이터를 허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변수 자체가 오브젝트니까 우리는 이게 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라미터, 결국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의 다형성이라고 제가 언급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맞죠? 왜냐면 매개 변수의 오브젝트라고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유형이 모든 클래스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브젝트 변수 안에는 모든 클래스니까 아무런 클래스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인트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인트 데이터, 그죠? 요거 인트형 데이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능하죠? 물론 얘네가 인트형이기 때문에 원래는 클래스 오브젝트형이기 때문에 인티저 이렇게 가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겠죠? 굳이 언급할 캐스팅을 진행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했어요. 오토 박싱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자에다가 우리가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을 넣어줘도 되긴 하죠.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당황하시고 계시네, 그죠? 자, 근데 제가 모든 유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가능하다? add 넣었을 때 실수형도 가능합니다. 3.14 이런 거 실수형도 가능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요, 문자열도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문자열도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뭐 제가 위에다가 만들지 않긴 했는데 클래스 간단하게요, 이런 클래스가 있다고 할까요? 그럼 뭐 또 가능하다? list.add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new aaa 이런 객체도 저장이 가능하겠죠? AA 타입도 저장이 가능하겠죠? 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만든 클래스도 다 가능하고요. 여기는 리스트도 저장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허용하고 있어요. 왜요? 매개 변수가 오브젝트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널도 가능합니다. 널 데이터도 가능합니다. 그죠? 널 넣어주면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매개 변수에 전달된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라는 변수가 오브젝트라는 OBJ가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죠? 초기화하지 않고 널 초기화 가능하잖아요, 그죠?
오브젝트로 선언이 외계 변수가 오브젝트로 선언된다 해서 널 집어넣어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문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널 데이터도 우리는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찍어주시면은 네, 리스트를 그 출력 형식이 toString이 있겠죠, 그죠? 리스트에 toString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toString, toString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은 오버라이드 돼 있어요. 이렇게 요 리턴 값에 의해서 처리가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출력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리스트 dev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무한 루프를 통해서 돌고 있잖아요. 돌면서 해당하는 데이터들을 안쪽에다가 컴마 단위로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 그죠? 근데 toString이라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이렇게 오버라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해보면은 문자로 금방 확인이 가능하겠죠. 왜냐면 리스트들을 컴마로 출력을 해주고 있다. 클릭 run application, 그렇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집어넣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죠, 그죠? 맞아요? 일단은 배열과 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는 배열은 단위령 데이터 타입만 허용합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그래서 배열을 만들 때 int면 int 배열, 더블이면 더블 배열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의 종류의 데이터 타입만 허용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컬렉션하고 큰 차이점은 또 뭐라고요?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데이터 타입을 허용합니다. 클래스처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이제 제가 어레이 리스트를 대상으로 하긴 했는데 모든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특징이에요. 일단 모든 컬렉션이라고 했더니 아까 셋 컬렉션도 마찬가지고요, 맵 컬렉션도 마찬가지다. 그냥 들어가는 데이터 기준으로는 모든 데이터가 가능하다. 알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왜 제네릭을 써서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죠? 네, 이 부분이 불편해서 그렇다는 얘기야. 가능하긴 한데요, 굳이 이렇게 쓰면은 좀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요, 기본적인 성질은 이렇다.